안녕하십니까. 하창봉의 주간정시 시작합니다. 이제 5월, 그레일수 기준으로 5월 2주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타이틀을 악재가 안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죠. 장이 계속 가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사실 고용 쪽이 쇼크가 나왔는데, 다우지수가 대략 1.9%, 나스닥이 한 1.5%. 사실 지난주만 봐도 이제 나스닥은 계속 강했는데 다우지수는 조금 약했죠. 근데 이제 다우지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우는 항공주도 많고 에너지주도 많고 한데, 그쪽이 올랐겠죠. 그리고 기술주는 여전히 강세. 나스닥은 다시 이제 지수 기준으로 9,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일정을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래서 이번 주간 증시는 악재가 잘 안 보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진짜 안 보여요. 네. 한국에서 그 클럽에서 갑자기 또 확진자가 나온 부분, 네, 그건 사실 증시에 큰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보죠. 호재라 보는 거는 이제 나스닥이 9,000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연일 아시겠습니다만은 연일 강세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정배열, 우리가 이제 배열이 바른 걸 말하는데 5, 20, 60이 나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다우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삼각 수렴형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죠. 자, 나스닥은 지금 보면 9,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정배열이죠. 5, 20, 60. 그쵸? 이 피봇들은 제가 거의 3월 중하순경에 다 그어둔데 이제 마지막 피봇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굳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차트를 보고는 악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라 그런 거죠. 반도체도 나스닥만큼 1700선, 1775란 피봇이 제가 언제 그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2월 중순에 그었을 것 같은데 2월 중순에 막 계산해서 그어 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속 강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나스닥이 9,000선을 돌파했다. 즉 뭐냐? 주요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정배열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지수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배열이 5, 20, 60 정배열이죠. 이제 월봉 한번 보고 올까요? 월봉 기준으로 이대로 5월봉이 마감을 해도 이제 다시 700선을 타진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강한 힘이 나오고 있죠. 주봉을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 한 6주 연속 상승세가 있는데 한 4월 중 하순부터는 상승폭이 조금 주춤했었어요. 이게 이 봉의 키, 바디를 말하는데 바디가 짧아졌단 말은 뭐냐면 이제 상승에 부담을 느낀다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하는 이격 조정을 보였다가 확 튀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의 효과가 좀 크긴 크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 초순의 거래는 상당히 좋은 장이었습니다. 굳이 여기서 제가 어디가 저항이다 말하는 거는 너무 초등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강세, 기술적 관점에서 강세를 보는 요인이고요. 그래도 악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또 다 빼면 안 되니까. 일단 반도체 경기가 재성이 좀 흐리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보면 언택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은 올랐어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 이걸 메모리 반도체라 그럽니다. 메모리. 기억 저장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스마트폰 때문에 조금 부진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전체에 대한 경기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로 미국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거의 보면
조금 애플이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부진해요. 주가 상승 탄력이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마트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스마트폰. 그죠? 반도체만 놓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좋다는 거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 허리다고 보는 이 큰 중심 쪽에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하다 보는 거고, 이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부담감 언제든지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반등할 때 정말 악재 없을 때 악재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그냥 요거 하나 때리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때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그냥 차익 매물 나오면 됩니다. 그 유가는 이제 여전히 유가는 최근에 보면 스테이블 하죠. 스테이블 한데 일단 같은 내용이에요. 요까지가 다. 이 세 가지 악재.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런 걸 때 차익 매물 나오게 되고 안 좋게 되면 왜 안 좋냐? 또 유가 수요적인 미국이 이제 그 보통 5월에서 7월을 원래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해입니다. 5, 7월이. 왜 그러냐면 이걸 미국식 표현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요. 드라이브 차. 예. 자동차를 렌탈해서 자동차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원래는 뭐 코로나가 없었다면 보통 5, 7월 달은 지금 이제 2분기죠. 원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올해는 뭐 걸렀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요 전망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많이 반등한 거는 이제 또 요 부분이 된 거죠. 부분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람의 어떤 자가격리라는 표현이 아니구나. 출근을 하게 하고 뭐 상점을 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약간 복합적이었는데 여전히 수요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를 봤더니 뭐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은 다우가 대략 1.9%, 나스닥이 1.58%,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서 2.94% 올랐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좀 표시를 하는데 유가는 WTI 기준인데 지금 배럴당 한 24불 정도 합니다. 뭐 5%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절대 수치가 낮으니까 2달러만 올라도 뭐 10%인데요. 뭐 2달러 조금 올랐겠죠. 근데 유가는 조금 반등이란 표현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으로 보는 게 낫죠.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니까. 매도 시그널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 기술적으로 5월선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신호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뭐 반등 국면에 있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물론 이제 5월 19일이 6월물 만기입니다. 또 지난번 같은 개팍한 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안 나오겠죠. 그래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T노트라는 거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말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도 어제 주말 기준으로 0.68입니다. 68% 포인트죠. 근데 최근 한 달째 흐름을 놓고 보면 채권 시장도 크게 동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권 수익률이니까 이게 올라가면 채권을 많이 판 거고요. 채권 매도, 채권 매도, 주식 매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상황, 4월 초순에 있었던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채권을 많이 산 거니까 채권은 주식보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게 되면은 주시장이 안 좋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미국이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소진됐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흐름을 딱 봐도 거의 상당히 스테이블합니다. 별로 뭐 움직이는 게 없어요. DXY는 달러화의 상대적 강도를 말씀드리는데, DXY 달러화도 최근에 보면 한 99.0에서 100.5 정도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료 그냥 그대로 볼까요? 거의 뭐 99에서, 이거는 지난주고 지금은 1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통화 시장도 되게 안정적이죠.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원화도 최근에 보면 자꾸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상당히 안정적이죠. 조만간에 꼭 보면 튈 것 같은데 일단 안정적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뭐 나머지 또 유럽도 사실 그 달러화는 이 유로화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달러화는 위안화 이 6개 달러화의 그 갖고 DXY가 6개 이종 통화를 보여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약간 유로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유로가 지금 약세죠. 아 이거는 이제 통화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얘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 원화는 이렇게 차트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 절상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좋은 거죠. 달러 원이니까. 근데 이는 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얘는 유로 달러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올라가면 뭐죠? 유로가 강한 겁니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통화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얘는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한 겁니다. 달러가 약하고. 여하튼 뭐 모르셔도 주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도 최근에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 채권, 통화 대부분 다 스테이블하다 볼 것 같고 참 미국이 금요일날 다 미국 마감 시황을 보면 최악의 고용이 나왔다.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 올려놨죠. 어떤 정도 고용이 나왔느냐. 실업률은 원래 지난달이 4.4%였어요. 3월달에. 근데 이제 14.7%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15명이 백수가 된 거죠.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도찐개찐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했더니 무려 이게 보통 K는 1000입니다. 1000.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71만 3천 건이었어요. 보통 예전에 강조드립니다. 정상적일 때는 한 20만 건 플러스입니다. 20만 건 플러스. 20만 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취업자 수들이. 근데 지난 3월 달에는 무려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4월 한 달 동안에는 이게 계산을 잘해야 될 숫자를 2150만 명입니다. 미국이 3억이죠. 3억. 근데 여기 보면 요런 거 할 때는 노동시장 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참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이걸 기준으로 뽑는 거니까 쉽게 말씀 미국 사람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실직자는 소리예요. 3억 인구 대충 딱 때리면은. 근데 요것도 뭐 안 좋은 내용인데 요것도 안 좋은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단 말은 이게 이제 포인트만 보면 1973년 1월 73년에는 너무 옛날이다. 그죠? 뭐 이거는 뭐 최저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역대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하면은 구직 포기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고용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암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 이 지표를 갖고도 생각보다 선방했네. 뭐 앞으로 또 좀 좋아지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는 계속 봅니다. 미국은 이제 4월까지는 오케이예요. 5월달 두고 보자 이거예요. 계속 보는 게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올랐는데요? 미국 아니 악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약간 시장에 부담을 줬던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1차 무역협상 똑띠 안에 중간 단속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금요일장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또 류호 부총리하고 금요일장이 원웨이 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는 류호 부총리하고 뭐 미국의 모노신 재무장관이라든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장관이 1차 우리 합의고 걔들 하고 있어. 1월달 합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려놨던 거죠. 그리고 아까 보면
미국은 애플이 다시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아요. 동학개미 여러분들 중에 애플 사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애플의 주가는 지금 이제 다시 뭐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320달러면은. 삼성전자 어디 있냐고요? 삼성전자 요 정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250불 애플로 치면. 애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애플 앱스토어를 말합니다. 애플 앱스토어 있죠? 신사동에 있지 않았나요? 서울에? 네. 가로수길 쪽에? 이 매장을 이제 일부 전 세계 아마 500개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일부 재개한다. 그리고 나쁜 놈들 구글 같은 경우가 뭐 5월은 아니고 한 6월 달부터 전체 치고는 다 아니고 한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출근을 시켜줄게.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시장에는 호재를 박용한 거죠. 자,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제가 뜸들였군요. 빨리빨리 갑시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사실 약간 부담 이게 이제 월요일장에 뜰세요. 뭐 크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야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오른팔 펜스 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 아시죠? 미국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넘버 2가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이 만약에 어떤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우리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갑자기 뭐 납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반장 부반장이니까 부반장이 반장 대행을 하는 거죠. 그걸 부통령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펜스 부통령이 걸린 게 아니고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예, 대변인 대신에 이렇게 여성분인 거 아는데 젊으시던데. 예. 이 사람하고 또 트럼프 딸이죠. 이방카가 첫 건이 코로나 확진됐다. 그래서 백악관까지 지금 안심 못한다. 이런 기사 좀 있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누적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 130만 명은 어깨 힘주던 미국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불명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호악재냐? 뭐 별로 일요일은 제가 아직 기사를 좀 본 게 없어서 내일 일이라 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금요일날 다 모여 있어요. 사실은 금요일날. 근데 월요일부터 봅시다. 자, 월요일 장은 그럼 이제 미국 뭐 애플 주가 상승한 거, 뭐 그다음에 고용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랐고 나스닥이 1.5% 올랐고 반도체가 3% 올랐고 이게 좀 재밌겠죠. 그럼 월요일날 아마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의 지난 금요일 차트가 되게 좋았는데 다음 주는 아마 60일선 돌파를 타진해 볼 수 있는 힘이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왜?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하이닉스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장을 가지고 월요일날 맞이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 활동 재개에 대해서 프랑스는 이동 제한령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상점 열고 다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동 제한령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문 밖에 나와봐 요 정도는 해준다고 하고요. 뭐 연준 의원들 총재 발언이야 그냥 넘어가죠. 왜냐면 5월 27일 날이 베이지복이라 아직까지는 뭐 이번 주 주간 정시에서는 많이 이야기할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메리어트라든지 카디널 헬스 모르겠어요. 뭐한 회사인지 실적 발표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몇 개만 적어놨습니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GS 실적 발표 있고요. 혹시 참고 내시는 분들은 날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화요일날 가게 되면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죠? 우리 어떤 인플레이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르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우리 소비자 생활하고는 또 별개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절대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모르셔도 되고 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여기에 YOY라고 표시된 거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Year of Year. 그리고 MOM은 Month 월간 대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CPI 미국도 CPI가 안 좋게 나오겠죠. 물가지수가. 왜? 뭘 사람들이 뭘 사먹어야 나다녀가지고 사먹어야 지표가 좋게 나오죠. 그리고 좋을 것 같고
미국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유가와 관련된 거고요.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약간 이건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MSCI 반기 리뷰가 5월 12일 날 월요일인데 반기 리뷰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합니다. 그게 5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해요. 그래서 반기 리뷰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편출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5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편입이 되게 됩니다. 가격은 종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진칼이라든지 더존, 비존, 셀트리온 제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몇 놈들이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편입 예정이고, 편입 예정. 얘들은 편입 예정이고, 편출 예정인 애들이 있겠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OCI 이런 애들이 나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편출 나가니까 얘들은 팔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더존, 비존 정도만 아까 제가 볼 때는 주가도 많이 올라버렸네. 근데 더존, 비존은 정말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들 더존, 비존을 모르신다면 최근 1년 동안 주식을 안 하셨거나 어쨌든 성장주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더존, 비존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됩니다. NC가 원래 그 소프트 지난해 리니지2 모바일 그죠?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1분기 실적을 좀 눌러놨었는데 아마 다시 주가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N소프트의 지금 차트는 아마 다음 주 70만원을 돌파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십시오. 이거는 매수 3중 1, 2, 3, 4, 4중 전쟁의 돌파입니다. 당장 월요일날 사셔도 되는 차트입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는 바로 가는 차트예요. 70만원 돌파하는 차트예요. N소프트 실적 발표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 파라다이스라든지 하나솔루션, 네오위저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수요일날 넘어가면 이제 유로존 3월 산업생산 이건 뭐 유럽 이야기라 또 3월달이라 얘네들은 좀 2달 있다 발표합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0.1%에서 4.4%.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별 5개 중에 1개 정도만 보면 되고요. 또 오펙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이건 뭐냐면 오펙 우수교 수출기구 오펙이 지금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월간 매월 지금 원유시장이 어떤데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6월 달에 어떨 것 같니? 이걸 이제 얘네들이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이제 4월 보고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5월 달에 원유 수요가 2,600만 배를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박살이 났던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난리가 난 게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4월 달에 이렇게 유가가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600만 배럴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얼마 감소하기로 했죠? 970만 배를 감소시켰잖아요. 아니 수요가 2,600만 배럴 감소인데 1,000만 배럴도 아니고 970만 배럴 감산하니까 감산이 작았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약했던 거죠. 오케이? 근데 아마 5월에 발표될, 그러니까 13일날 발표될 6월 달에 대한 원유 수요도 아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수요 요인을 여전히 조금 악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글쎄요. 아마 근데 다 아실 겁니다. 제넥신은 정말 투자하기 개떡 같은 회사죠. 핸들이 더럽습니다. 제넥신 진짜 욕 나옵니다. 정말 애들 핸들이 못해요. 차트 보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매매합니까 이거. 개떡 같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제넥신 하지 말라 그래. 왜? 주식과 그러니까 주가 핸들링을 못하는 거야. 대표는 누구야 이거. 성대표야? 뭔 놈의 주가를 이렇게 핸들링하면 어떡해요. 이런 장땜봉 쳐맞고 올라는 갔는데 정말 더럽습니다. 웬만하면 제넥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자, 안스코는 미국 임상 종양약을 말합니다. 요거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종양학회를 아스코라고 이야기하는데 곡이 나오기 전에 초록을 공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들은 보면 제넥신의 GXI7 뭐 약 이름입니다. 또 매도팩터 요새 엄청 잘 갔죠. 아버지가 테라제니텍스죠. 벡터스팁 그리고 알테오젠 요새 엄청 잘 갑니다. 알트4 P7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뭐 저는 말도 하기 싫고요. 제가 계속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선반영 받은 게 있습니다만은 알테오젠은 다른 제약 바이오주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눌림이 좀 이격 조정이 완만할 때는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매더팩트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정말 알테오젠이라는 거 같이 갑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좋은데 요때 한번 기회가 있었죠. 요때 네, 요때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또 놓쳤죠. 하지만 예,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다 정리해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네트워크 업체,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통합 업체니까 뭐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들이 그 다음날 와장창 실적 발표합니다. 네, NC는 하루 전날 하고요. 그 다음날 14일날 뭐 넷마블 포함해서 와장창 있습니다.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두 명은. 위메이드도 뭐 실적은 현재 실적은 다 고만고만 할 거예요. 게임 회사들은 컴투스가 아니고 W게임즈라든지 NC 빼고 나면 사실 실적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신작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목요일은 5월 옵션 만기일이고요. 굳이 5월 옵션 만기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 분석 안 합니다. 제일 시가 쓸데없는 게 옵션 포지션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냥 흐르는 대로 봐라 이거였습니다. 자, 주간 실업성 증권은 매주 나오는 거 보면 좋고 또 뭐 유럽 쪽 경기 전망, 그다음에 연준의 총재,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AMAT 어프레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AMAT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네, Applied Materials, AMAT. 그러니까 국내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 AMAT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장 중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AMAT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좀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든지 큰 콜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망의 15일 날 와장창 발표됩니다. 자, 중국이 4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인데 중국은 지금 지표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산업 생산도 지금 플러스 전망하고 이제 소매 판매도 7.5%, 고정자산 투자도 감소. 근데 중국은 그러면 뭐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은 중국은 여기부터 먼저 산업 생산부터 먼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 소매 판매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뭘 사 먹어야 돼. 얘는 좀 더뎌요. 근데 정부 인프라 투자되고 정부 뭐 여러 가지 정책 하잖아요. 부양책. 그러면 부양책 첫 번째 효과는 산업 생산부터 먼저 나옵니다. 모르셔도 되고 아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한다 한들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가 먼저 일어서고 나면 차후적으로 소매 판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만 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중국보다 안 좋죠. 왜? 중국은 지금 보면 전망이 다 지난달보다는 좋아지잖아요. 15.8에서 7.5, 16에서 10. 미국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4월 때. 그는 이제 4월이 미국이 최악이기 때문이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는 뉴욕은 박살이 났으니까 많이 났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금요일날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지난주 보면 중국 증시도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이 오히려 플러스 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판 나스닥 심천지수도 지금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장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반도체나 코스닥이 강한 거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 플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ECD 경기 전망 보고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찬물을 좀 끼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요일로 나오니까 그 다음 주겠죠. 아까 여기서 말한 경제 전망.
당연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죠. 이 자식들도. 이거는 원래 연간 5월달하고 11월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두 번. 아까 MSCI는 비슷하죠. 월간으로. 아, 그럼 9월인가? 어쨌든 뭐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1년에 두 번 발표하는데 요게 정기 발표고 또 3월 중간에 중간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 3월달에 발표할 때 보니까 3% 이상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악재가 잘 안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장에서 코스피는 보면 약간 세 개가 모여 있죠, 이제. 그죠? 모여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 확실히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 매수도 조금씩 해주고 있죠. 근데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는 거니까. 그죠? 코스닥도 최근에는 4일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이 하루 변동성도 하루 이제 고저폭이 4포인트 전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고, 우리가 보통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ADR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는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란 선, ADR은 꺾였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ADR을 돌리려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업종 순환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지수가 조금 더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코스피에서 지수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누가 오르냐 하게 되면은 삼바가 일단 60만원 치고 가면 됩니다. 그쵸? 다시 갈 수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조금 기대가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어떤 상황인데, 코스닥은 사실 모든 게 완벽해요. 이미 지수가 ADR을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이미 시가총액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뭐 셀튼 헬스케어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하반 경기에 나왔다 보는 거고, 뭐 폴업에서 최근에 잘 갔고, 뭐 나머지 이제 뭐 알테오잔이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시가총액 9위까지 왔으니까. 예. 메지온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제가 그 일정에서 빼먹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안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5월 다음 주 중에 코엑스에서 2차전지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지난 주말에 인도 쪽인가요?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주가는 좀 눌려 있는데,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지금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차트고 깊게 볼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뭐 첨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움직이지 않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다음에 한번 보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뭐 어차피 시세가 크게 났으니까. 지난주 이제 저희도 반도체 주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는 지금 보면 뭐 그냥 대충 골라 잡아도 될 정도로 힘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은 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LG노텍은 이제 저는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 애플이 또 넘어선 거 봤으니까 다음 주부터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쳐주는 그림이 제가 바라보는 좀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오케이, 악재가 안 보인다는 주간 증시 말하다 보니까 호재만 이야기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경계할 용인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 영상 잘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투자하시는데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팁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드리는 말씀, 응원의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창봉이었습니다.